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산승계 절세 전략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대표님은 매달 진행되는 호텔 세미나장에 오셔서 세미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개별 상담을 요청하셔서 컨설팅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산이 다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녀가 이제 3명이고 이 대표님은 배우자는 재혼한 배우자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또 자녀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상담을 의뢰해 주신 이 대표님은 크게 2가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승계를 좀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안전하게 자녀에게 승계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님의 자산을 오로지 다 자녀에게, 직계인 자녀에게 승계가 됐으면 좋겠다. 배우자에게 승계를 하게 되면 또 배우자의 이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있는 이 자녀에게 대표님의 자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상속 순위를 보게 되면은 법적 상속분이라고 그러죠. 대표님이 사망하게 되면 대표님의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녀들과 배우자가 1순위로 권리가 되죠. 간단히 설명 좀 드리면 비율은 배우자가 5화를 더 가져가게 되니까 대표님이 사망하게 되면 가장 많은 자산을 가져가는 쪽이 바로 배우자 쪽이 됩니다. 이 배우자가 받은 자산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있는 자녀가 가져가게 되니까 대표님 자산의 상당 부분을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3자가 가져가게 되니까 이러한 가족 간의 이제 분쟁을 좀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자산을 보면 대부분 다 부동산인데요. 상속세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9억 정도가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속세는 자녀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속세를 자녀가 준비해야 되는데 상속상이 왔을 때 단시간 내에 129억이라는 세금을 조달해야만이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통해서 129억 자녀가 부담하는 상속세를 증여세, 자녀는 19억, 법인세율로 법인세로 24억, 그래서 총 43억을 9년간에 걸쳐서 컨설팅을 통해서 분할 증여를 하게 되면 43억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129억이던 세금을 43억만 집행이 되니까 절세 금액은 약 한 86억 정도가 절세가 되는 그러한 이제 플랜이었던 거고요. 이 절세 프로세스는 이제 먼저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출자 전환을 하는 겁니다. 출자 전환을 통해서 주식화 시키는 거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걸 주식화 시켜서 이 주식으로 승계 작업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족법인 설립해서 주식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가 내야 될 세금은 19억이 되는 거고요.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은 24억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43억. 절세 금액은 86억이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이 돼서 컨설팅이 진행된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었고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가는 2003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는 한 26억 정도가 취득을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306억 정도가 감정평가 기준으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이 이제 근저당이 약 한 35억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임대보증금이 한 5억 8천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265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취득했을 때 26억 정도 취득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306억이 현재 시세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279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동산이었고요. 또 조그마한 다른 부동산들도 다양하게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또 주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이라면 형제끼리 이제 동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제 지분을 약 한 50% 갖고 있고, 또 형님이 약 지분을 한 50% 갖고 있는 또 부동산이 있는데요. 그 법인에 대해서 또 평가 금액이 약 한 215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과 같이 동업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해 놓은 이 법인 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님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조카들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 조카들이 작은아버지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어떤 장부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434억 정도가 추정이 됐고요. 434억 중에 상속세는 한 200억 정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님 생각은 살아있을 때 자산 승계를 해줘야 자녀가 3명 있고 재혼한 배우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속 분쟁을 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이 자산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안전하게 승계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왕이면 이제 세금을 좀 합법적으로 좀 절세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표님 요청 사항이었던 겁니다. 대표님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434억이 상속 자산이 되고 나머지 자녀들이 이미 이제 조금씩 증여해준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미량이 있는 거고요. 대표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이 되었을 경우에 이 상속 자산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드린 건데요. 상속 자산 비율은 배우자가 1.5를 가져가고 자녀 1인당 비율은 1:1해서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는 전체적으로 9분의 3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자녀는 9분의 2씩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테지로 환산을 해보면 배우자는 33.3%를 가져가게 되고 자녀는 각각 22.2%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산을 배우자가 170억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자녀는 각각 98억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434억 중에서 170억 정도는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고 98억 정도는 자녀가 가져간다. 문제는 이 170억을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이 되었을 경우에 이 170억에 대해서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있는 자녀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중에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만 가지고 이제 출자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수익형 부동산에 국한한 이제 상속세가 129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이걸 이제 약 9년에 걸쳐서 쭉 나눠서 분할 증여를 하게 되면 일단 주식화 시켜서 법인세로 24억이 나가고 증여세로 19억, 전체 금액이 총 43억이 9년 동안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절세되는 금액이 약 86억이 절세가 되고, 그래서 약 67%가 절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법인 전환을 먼저 한다라고 했습니다. 현물 출자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고 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님은 자녀 법인, 가족 법인을 설립해서 그 가족 법인에다가 주식을 증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자녀 법인의 주식을 분할 증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식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은 부동산이 얼마나 자산에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이 80% 이상 차지하게 되면 순자산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부동산 보유 비중이 80% 미만 상황이 되면 순자산가액의 80%로 또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주식 평가 방법 차이를 잘 활용해서 주식 가격을 또 다운사이징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을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대표님은 지분율이 이제 9년 뒤가 되면 제로가 되는 거고요. 자녀들이 각각 이제 33.3%씩 가지는 이런 지분율대로 부동산을 승계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주식을 주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유고 상황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식을 가졌기 때문에 상속감자, 주식을 법인에다가 팔아서 감자를 시키고 법인에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조달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는 이제 물납을 이제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 출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이 이제 상당수 많이 나온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양도세는 이제 이월과세 받을 수 있고 그 이월과세 받은 양도세에 대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부채를 또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주식 가격 평가 방식을 잘 적용을 하면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부동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속가표가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 부동산이 300억짜리를 이제 출자 전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순자산가액이 이제 265억이 되는 거고요. 양도 차익이 27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도세가 87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87억을 지금 납세하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양도소득세를 2월 과세시켜주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에서 처분할 일이 생겼을 때 처분하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양도세 내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배제하는 해주지 않는 이런 이제 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약 84억 정도를 적용을 받아서 지금 양도세가 87억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않게 되면 법이 개정이 돼서 양도세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고요.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265억이 이제 출자 전환되는 거니까 자본금은 이제 2억짜리 자본금을 설립한 거고요. 주식수는 4만 주에서 나머지 263억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취득세는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감정평가법인에서 나가는 감정평가 수수료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5년 동안은 대표님이 주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또 부동산을 받은 법인에서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단 50% 이내까지는 또 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승계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대다수 자금을 부동산으로 넣어놓고 캐시플로 현금성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임대 수입 가지고 오로지 이제 승계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아주 적은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 재원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재원 마련을 잘 해서 좀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승계 작업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 효과적인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고요. 또 서로 가족 간에 또 화목을 유지하면서 잘 자산을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